예, 안녕하십니까. 펄시 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남호성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죠. 이제 예비고1, 이제 1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육과정 어떻게 진행할지 커리큘럼 안내쳐 놨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예비고1부터 쭉 해서 이제 고3까지 맡아주 이제 대학을 좀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같이 진행하게 된 남호성입니다. 우선 바로 어떻게 준비할지 과정은 어떻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타입 1이고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제 1% 아시겠지만 1등급이 이제 4%까지인데요. 이제 4%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전체 퍼센트 1%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의대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 또는 연고대 상위권 학과를 노리는 학생들을 위한 예, 타입입니다. 전체 우선 수상수와 이제 기본 개정 과정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학생들 상대로 이제 수상수와 심화 과정과 그다음 수원 수투 개념까지 진행할 학생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상 심화 과정 바로 들어갈 거고요. 중기초 수업 때 이제 그거 진행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거 끝나면 이제 수원 개념과 수투 개념까지, 그러면 특강 개념에서 이제 수학화 되어 있는데요. 수학화 이제 단원별 핵심 유형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화 심화 과정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수상 심화 과정 기출 과정까지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세한 코리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이제 11월 20일부터 이제 12월까지 그리고 1월부터 2월 예, 마찬가지로 심화 과정까지 그 꼼꼼하게 준비하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가장 치열하거든요. 사실 수학상이 같이 치열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하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치열한 과정 내에서도 상위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판입니다.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타입 2고요. 이제 이 과정은 이제 마찬가지로 상위 4% 안에 들어가서 안전적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상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수원까지 개념 정리를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우선 수상 이제 단원별 유형 문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꼼꼼하게 핵심 유형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심화 과정 진행할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과정과 그다음 단원별 핵심 유형 정리까지는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개념 과정 진행해서 예, 여기까지 2월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3월을 들어가게 준비하게 될 텐데 3월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예, 안정적인 1등급 이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에서 이제 차이가 날 텐데 그 문항을 잡아서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여서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꼼꼼하게 예, 지도할 생각입니다. 예, 세 번째 반입니다. 세 번째 반 같은 경우 이제 1등급을 향해서 이제 목표로 하는 반인데 수원 수투 보다는 이제 수상 수화가 더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수상 수화 예, 정확하게 정리하여 이제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과정까지 마무리 짓고 3월달에 데리고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 수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정리 한 번 더 다시 해주고 그냥 단원별로 마찬가지 핵심 유형 정리 한 번 정도 해서 예, 수상 수화는 딴 것보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예, 이제 그 3월달을 맞이할 생각입니다. 사실 항상 이제 고3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게 되면은 진행할 때 보면 이제 학생들 끌고 이제 쭉 이제 학년별로 진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수상입니다. 수상 과정이 이제 학생들 뭐 이제 받다 보면 이제 그 학생들이 받다 보면 뭐 이제 선행을 미적분까지 했다, 뭐 수투까지 했다, 미적분 뭐 확통까지 됐다 이런 학생들 많이 오는데 되려 수상을 많이 배운 지가 오래되어서 까먹어서 수상 때부터 이제 깨져나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선행을 어디까지 쳤나 보다 중요한 건 얼만큼 잘 준비했냐고, 그 중에서도 수상 수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잘 정리하여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교과과정상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교과 학생제 체계인데 보시면 이제 교과 내에서 이제 교구 내시는 특징입니다. 보시면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그냥 평가원과 그다음 교육청 관연도 모의고사에서 이제 많이 발췌하시거든요. 근데 직접 내시진 않습니다. 직접 내시진 않고 그것보다는 살짝 변형을 하셔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 정리 싹 해야 되고요. 이제 심화 문제까지 1등급을 준비한 학생들은 꼼꼼하게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과서 개념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거기 부분 제가 체크해서 꼭 정리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교재하고 교사형 평가 자료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 단원별 필수 유형 당연히 반복해야 될 것이고, 딴 곳보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 진짜 오답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많이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10년 더 넘었죠, 훨씬. 근데 항상 이제 사실은 이제 관연도 기출문제 쭉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학교마다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로 우리들이 꼭 과정별로 알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잘 나오는 부분, 이것보다는 더 여기 부분에 어느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 학생들의 생각을 어떻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방향을 잡아줘야 할지까지 제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학습은 가져갈 거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화교재 문제 당연히 이제 1등급을 노리는 반들이기 때문에 심화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관연도 기출문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내신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태까지 쌓았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실전 이제 모의고사 볼 겁니다. 이제 기출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어떻게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교정해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완을 할지, 이 부분 약점 체크까지 다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교과서하고 부교재, 그 여러 가지 교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서하고 부교재, 학교 부교재들은 필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많이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요. 사실 뭐 어느 때는 상당히 어느 시험 중간고사에서 부교재를 많이 썼다 하자면 기말고사 때 잘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꼭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이제 부교재, 그 다음 교사형 이제 여러 자료들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준비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의 특징, 제 수업은 특징은 어떻게 되나, 이제 기본 개념 개정 다니기는 기본이겠죠. 꼼꼼하게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단순 암기보다는 이것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학생들이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이제 필수 유형 당연히 반복해야겠죠. 그게 끝난다고 하자면 거기까지 기반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 요번 내신 요번 1, 2월까지는 여기까지 목표로 할 건데,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내신 기출 분석을 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3월달 넘어가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직전에는 이제 학생별로 약한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한 부분에 대한 약점 체크 그 다음에 약점 점검 보완까지 이 부분까지 진행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오답 정리 부분인데요. 오답 정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잘못된 부분은 이건 틀렸어, 이면서 틀렸으니까 다시 고쳐와 해서 고치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틀렸고 그럼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내신 관리할 때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문제, 좀 틀렸던 비슷한 문제 또는 약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 두세 문제, 한 최대 4문제 정도까지 계속 반복시키면서 그 유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수업은 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모든 수업은 수업 이후에 꼭 편집하여 바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복습하고 싶었을 때 이제 문장을 보는데 어떤 개념을 봤다가 이해가 안 된 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해줬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집에서 이제 복습하다가 생길 경우에 언제든지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다시 제가 했던 강의, 제가 했던 문제풀이를 다시 보고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신 준비 또는 이제 지도하면서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많이들 이제 보편화가 되었죠. 그 모든 문제 이제 개인 첨삭 풀이를 해줬을 때 그 풀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풀이가 끝나면은 개인 톡으로,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로 다시
캡처하여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틀렸던 거 집에서 오답 정리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 홈페이지 가서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처럼 그 해줬던 프레를 다시 보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거 봐도 모를 경우에는 다시 제가 개인 질문 추가 질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질문을 받아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진행하여서 저희 학생들 이제 내신 봤을 때 항상 좋은 결과 이끌어 수 있도록 합니다. 저 약간 개인 좀 자랑이라고 하자면, 제 학생들 올해도 이제 고3들 이제 많이 이제 수능 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대도 그렇고 연대, 고대 이제 상위권 대학들 많이 지금 지원하고 지금 1차 합격하고 있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딴 곳보다 이제 비슷한 교재로 풀게 되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비슷한 교재나 비슷한 과정 가지만 이제 경력에 따라서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또는 그 선생님마다 계속 연구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학생들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항상 준비해서 항상 내신, 수능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출제 문항에 대해서 최근 3년, 최근 5년 동안 학교별로 출제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준비하는 게 좋다, 어느 학교 수원이나 어느 학교 기하는 여기까지 준비하면 좋다, 학교별로 데이터는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에 따라서 이제 타입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줄지도 항상 모든 경험과 데이터로 갖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요. 수학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수원을 하는 학생들, 수투를 하는 학생들, 수상, 수화를 하는 학생들 다 다르겠지만, 그 결과는 안정적 1등급의 목표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항상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다시 예비고일 맞고 이제 2024년 이제 9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 좀 상위권에서,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1% 안에 들어서 고3 때 의대 또는 서울대 또는 연고대 상위권 학과를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 마찬가지로 안정적 1등급, 못해도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그 다음 좀 레벨 다르게, 좀 클래스가 다른지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우 선생님입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냥 완벽하게 수학 강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과제 해오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으로 세상에 과제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저의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나름 즐겁고 재밌게 수학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의 학습 목표는 이제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이제 수학상, 그 다음에 수학학까지는 모든 반이 다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가 조금 빠른 반은 수학 1까지 진도를 한번 나가볼 거예요. 그래서 수학상에서 이제 다항식과 이제 방정식, 부등식 파트에서 이제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이나 아니면은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런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이제 기억이 나고 이해가 잘 됐다 싶은 친구들은 이제 수학 1까지 진도를 나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까먹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친구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수학상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반도 있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반을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재는 이제 자체 교재인데 이 교재는 이제 개념이 실려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기본 문제가 실려 있는데 이 기본 문제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로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내가 이거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유형별 문제가 있는데 유형별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수능 1등급인데 우리 지금 당장의 목표는 내신 1등급이니까 내신 중학교 때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내신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봤던 문제들, 유명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형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풀 수 있어야 이제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문제씩 이제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과제로 풀어 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난도 문제가 실려 있는데 고난도 문제는 이제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는 반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선 건너뛰었다가 저 맨 뒤까지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도전해보는 그런 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2월 말까지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는 개별 질문 시간이 있는데 개별 질문 시간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진도가 조금 빠듯하거나 그럴 때는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개별 질문 시간을 가질 건데 개별 질문 시간에는 이제 공통 질문 시간에 못했던 질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앞에 부분에서 개념이 잘 이해 안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와서 1대1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 시간에 이제 놀고 있냐?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이 나머지 친구들은 이 시간에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것들 이제 한번 복습해보고 내가 그 개념들을 잘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꾸준히 잘 본 친구들은 선생님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OT 영상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여러분 후부터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오는 친구들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냐? 지금 위에 우리 선배들, 지금 고2, 고3 올라가는 선배들이 본인들이 배운 이제 마지막 교육과정이니까 한번 수능 한번 다시 봐볼까? 이미 대학 간 친구들도 한번 반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위에 있는 선배들은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날 데는 없죠. 우리는 다음 세대부터는 바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그 교육과정이 꽤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데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가진 최대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고등학생 되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3개월. 근데 이 3개월이 굉장히 애매한 시간인 게 우리는 아직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내용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되게 아는 거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착각 속에 빠져서 집에 가서 막상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 보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실제로 공부 잘하는 고2, 고3 친구들 보면은 고1 내신 안 좋은 친구들 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3개월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까지 잘 받아낸다면 그런 선배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수학학원에서 이번에 예비 고1 개강하는 반을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유지훈입니다.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수학학원에서 이번에 8년 차가 되겠네요. 8년째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저는 한번 아이들과 인연을 맺으면 이제 고3 때까지 같이 공부하게 될 사람이고요. 꼭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필수적인 거 몇 개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저렇게 주저리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말하는 속도 아니면은 억양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잘 맞는지 이런 거를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개강하게 되는 반은 조금 많아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반배치 모사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레벨이 나뉘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수3과 수학 요거 2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첫 번째 타입의 반이 있고요.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수상수학에서 아마 수3까지는 아마 봤던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수3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되게 기본적인 수학에 익숙함이라는 게 좀 필요한 단원이라서 한 바퀴 정도 해봤습니다 라고 해도 되게 많이 까먹어서 반배치고사가 마음처럼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혹은 많으면 2번 정도 해봤던 친구들인데 여전히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위주로 아마 학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용하게 될 교재는 우리가 선행을 좀 그래도 많이 했던 편이라서 누구는 어떤 책을 쓰고 누구는 어떤 책을 쓰고 이거를 다 한 번에 포괄할 수 있도록 제가 교재를 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체 교재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로 나갈 문제집을 워크북이라고 할게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교재 내용은 자체 교재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개념 보충, 이 개념 익힘 정도? 이 정도 난이도 그냥 가벼운 교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같은 기본 개념이더라도 고등과정으로 가다 보면 이게 단순히 알고 있는 거 외적으로 이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는지 이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는지, 혹은 답을 내긴 했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는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좀 많이 할 수 있어요. 해서 개념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이런 것도 있었어? 한 20년 전에 이런 것도 배웠어. 이런 거보다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지만 이거 응용하면 우리 이 문제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우리가 이걸 배웠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가져와서 응용을 하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이런 거 위주의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 교재로 하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문제집이 쌤 있을까요? 쌤? 난이도는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볼륨, 문제 양은 한 3권 정도 들어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11월 20일부터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3월 1일이 되는 그 전까지 아마 진도를 다 끝낼 수 있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 끝날 것 같고요. 아마도 끝내고 나서 시간이 오히려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잘 완료가 되는 상황이면 그 다음 교재까지 수1까지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테스트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테스트를 좀 봐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고난도 위주 혹은 개념 보충 이렇게 좀 나머지 기간을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하고 두 번째 타입의 반응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앞에서 언급했던 수상과 수하를 진행을 하고 수1 과정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상수하를 한두 번을 해고 수학까지 그래도 몇 번 정도 해봤다
그리고 수3을 했는데 이번 반배치고사를 봤을 때 까먹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좀 체계가 익숙해졌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수원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이게 수1을 이게 2학년 1학기 때 나가는 과목이에요. 오늘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선행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고 과탐, 사탐, 영어, 국어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해두는 게 저의 뭐 경험상 여기까지 했던 친구들이 그나마 좀 수학에 대한 부담을 좀 덜을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혹시 내가 수상 수학을 좀 많이 돼 있다면 방학 기간에 여기까지 욕심을 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수상 수학까지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이 교재로 같이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대신에 워크북 내용이 조금 달라요. 워크북은 여기까지는 센 정도의 난이도였다면 여기서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항 요거까지 아마 좀 같이 하게 될 것 같고 그 외에 문제집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좀 없으니까 뭐 좀 다른 문제집이 섞여서 워크북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수1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익숙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익숙.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수1이라는 과목에서는 지수로그 그리고 뭐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게 수상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여기서는 주로 다항식이랑 부등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의 체계가 조금 달라져요. 수의 체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수1은 엄청 고난도까지는 하지 않고요. 익숙하게 만들려고 기본 개념에다가 과제가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교재랑 워크북은 제작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수상, 수학, 수원에다가 수2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일단 수상수학은 다 돼 있어야 돼요. 수상수학까지는 다 이미 경험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가 낯선 친구들 혹은 해보긴 했지만 뒤돌아서면 지금 다 까먹어져 있는 상태 이런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구성은 마찬가지예요. 수상수학까지는 개념서는 동일한 걸 쓸 거예요. 개념서는 동일한 걸 쓰되 여기도 워크북이 조금 달라져요. 과제하는 내용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서 모의고사 기출문항이 들어가는 거 외에 에다가 셀에서는 시스템, 내신 고쟁이에서도 시스템 같은 각종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해서 수상수학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할 테니까 어려운 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고 수1과 수2는 예처럼 좀 익숙하게 만들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항들 특히 수능에 직접적으로 기출되는 범위이다 보니 모의고사 기출문항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예요. 하긴 하는데 빈도수가 높진 않아요. 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제인 것 같아요. 과제. 이게 남이 하는 얘기를 본인이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도 독후감이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수업을 들었어도 본인이 내 걸로 얼마큼 체화시킬 수 있는가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약속이지 않을까 약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방학이라는 기간 11월 20일부터 개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의외로 공부하는 기간이 꽤 길어요. 주 3회로 이제 진행을 한 것 때문에 꽤 깁니다. 근데 계속 수업만 쭉 나가면 앞에서 배운 거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험. 이걸 안 볼 수는 없을 것
것 같아. 스스로 시험 못 본다고 피추리 때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시험 보고 나서 아마 개인 상담 같은 걸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은 했지만 왜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는가? 아니면은 평상시에 이런 게 조금 걱정인데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지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 좀 불안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시험 보고 그에 맞춰서 개인 상담을 좀 진행을 하면서 같이 반을 꾸려 나가볼까 하고 있어요. 하고 요거까지는 뭐 그냥 당연히 일반적인 학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인데 우리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강의 영상을 매번 찍을 거예요. 이렇게 영상 찍는 것처럼 그냥 수업하는 거 녹음을 해놓고 수업하는 거 통째로 그냥 다 녹화시켜서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브로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요.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위로 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라는 거랑 등식, 부등식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응용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반이 위로 이렇게 갈수록 개인 첨삭 시간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개인 첨삭을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하고 세 번째로는 뭐였지? 이거 했고 첨삭했고 세 번째는 없구나.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수업 관련된 내용 아니고 부모님과 소통은 사실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말에 되게 부모님들 의견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험을 볼 때 하고 아마도 조기 시험 볼 때마다 연락을 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 허실 테스트 같은 거 볼 때 그럴 때는 좀 연락을 드려서 아이들에 관한 거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일주일 주간으로는 주간마다 과제 완료율을 문자로 보내드려요. 과제율을 보내드릴 생각이고 이 과제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문제집을 다 풀어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첨삭을 하다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얘가 이거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얼마큼 고생했겠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거, 이 친구가 과제를 다 못하긴 했지만 되게 한 문제 한 문제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검증하는 학습을 했구나 라고 하면은 과제를 다 못했어도 많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과제를 다 풀었습니다. 100% 체계는 다 풀려 있는데 이거 진짜 고민해서 푼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조금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바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좀 하겠죠? 이야기를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좀 전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고 부모님들이랑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더 드린다면 사실 강사가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에 땡땡 같은 거 썼는데 저 너무 불편한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사실 수업하는 거랑 비슷하게 솔직하게 좀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미리 작성된 원래 수업할 때는 프레젠테이션 PPT를 사서 하는데 그런 걸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판서를 하고 글씨는 어떤 모양이며 이렇게 수식을 생략할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생략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타 뭐 궁금한 게 더 있으시다면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것보다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요. 해서 되게 큰 책임감을 갖고 나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 그리고 어느 학생이건
부모님한테는 정말 소중한 아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책임감 있게 수업 준비하고 절대로 누구 한 학생이라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대신에 과제만 열심히 해주신다면 제가 원하는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